한 나의 팟캐스트.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환 씨. 안녕하세요, 안나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요. 네, 안나 씨가 만나고 싶은 분이죠? 네, 지난 에피소드에서 환 씨가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고 만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누군지 맞춰보세요. 바로 우리 여동생이에요. 네, 린 씨,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김아린이에요. 영어로 린이라고 해요. 환 오빠의 예쁜 여동생이에요. 네, 진짜 예뻐요. 만나서 반가워요, 린 씨. 네, 만나서 반가워요, 언니.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안나 씨? 완전 영국 사람 같아요. 환 씨는 한국이랑 영국 반반 느낌이에요. 근데 린 씨는 영국 느낌이 더 많아요. 네, 저는 우리 영국인 엄마를 더 닮았어요. 오빠는 우리 한국인 아빠를 더 닮았어요. 네, 두 분 얼굴이 진짜 달라요.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도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저는 먼저 생각하고 해요. 림은 먼저 하고 나중에 생각해요. 뭐야, 오빠가 이럴 거야? 언니, 오빠가 어떤 사람 같아요? 환 씨는 좋은 사람이죠. 착하고 따뜻하고 부지런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아시네요. 우리 오빠 진짜 성격 알려드릴까요? 진짜 성격은 무슨? 내가 가짜 성격이 있다는 거야? 있지. 이 세상에 가짜 성격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너도 가짜야?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안나 씨. 저희 성격이 잘 안 맞아서 자주 싸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 분 케미가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린 씨 말이 맞아요. 사람마다 여러 모습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집에서, 회사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 다 달라요. 맞아요.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럼 린 씨, 알려주세요. 환 씨는 집에서 성격이 어때요? 오빠는 재미없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매일 귀신같이 새벽에 일어나요. 아침부터 조깅하거나 헬스장에 가요. 항상 건강한 음식만 먹어요. 그리고 12시 전에 꼭 자요. 그냥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너처럼 늦게 자고 운동 안 하는 것보다 나아. 언니,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 재미없지 않아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건강하게 못 살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멋있어요.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멋있어요. 근데 동생으로서는 좀 힘들어요. 힘들어? 내가 뭘 했는데? 오빠도 나한테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그런 생활은 오빠 혼자 해. 맨날 잔소리하지 마. 환 씨도 잔소리해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언니, 오빠를 잘 몰라요. 오빠는 진짜 많이 잔소리해요. 취미가 동생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잔소리해요? 야, 패스트푸드 그만 먹어.
맨날 침대에만 있지 마. 휴대폰 너무 오래 쓰지 마. 10시 전에 집에 와. 야, 다 너를 위해서 그래. 두 분의 관계가 귀여워요. 언니, 이게 어떻게 귀여워요. 예전에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오빠 때문에 헤어졌어요. 오빠가 싫다고 해서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그랬겠어? 지금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잖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 연애 신경 쓰지 마, 제발. 린 씨, 나쁜 남자랑 사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씨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이런 것도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빠서 오빠가 저를 돌봤어요. 근데 마음대로 못 먹게 했어요. TV도 오래 못 보게 했어요. 야, 너 알레르기가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TV를 못 보게 해서 너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배웠잖아. 그래도 오빠가 우리 아빠는 아니잖아. 아빠가 너 보라고 했잖아. 나는 아빠 말대로 했을 뿐이야. 근데 이한 오빠는 안 그랬잖아. 이한 오빠는 그냥 다 괜찮다고 했어. 이한 씨는 누구예요? 제 형이에요. 저희는 세 남매잖아요. 이한 형, 저, 그리고 린. 이렇게 셋이에요. 네, 언니, 이한 오빠는 큰 오빠고, 환 오빠는 작은 오빠예요. 그럼 두 분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이한 오빠는 저한테 너무 착해요. 패스트푸드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집에 늦게 돌아와도 괜찮다고 했어요. TV 오래 봐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여행 가면 아빠가 이한 형 말고 나랑 가라고 하잖아. 아, 맞아. 린 씨는 환 씨를 그렇게 싫어해요? 환 씨는 좋은 점이 없어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오빠는 잘생겼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없어요. 야, 안나 씨가 진짜 믿을 거야. 좋은 것도 좀 말해. 나 평생 혼자 살면 좋겠어? 뭐야? 둘이 사귀어? 야, 안나 씨한테 반말하지 마. 너무 죄송해요, 안나 씨. 아니에요. 괜찮아요. 와, 언니, 우리 오빠랑 사귀어요? 아니라고, 아직. 어? 언니, 환 오빠는 재미없고 인생이 좀 지루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요리도 잘해요. 네, 알아요. 그럼 언니, 오빠에 대해 궁금한 거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린 씨 생각에는 어떤 성격이 환 씨랑 잘 맞아요? 일단 웃음이 많은 여자가 오빠랑 잘 맞아요. 마음이 따뜻하고 성격이 밝은 여자요. 그리고 참을성이 있는 여자가 좋을 것 같아요. 오빠가 잔소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야, 이제 그만해. 죄송해요, 안나 씨. 동생 데려온 게 실수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재미있었어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환 씨, 린 씨, 그리고 제가 성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은 성격이 어때요? 집이랑 밖에서 성격이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달라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환 씨. 안녕하세요, 안나 씨. 오늘 길에서 드라마 같은 일을 봤어요. 뭐예요?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어떡해요? 나는 너를 좋아해. 너는 내 첫사랑이야. 아, 너무 귀엽다. 둘이 고등학생이에요? 아니요,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이 연애해요? 너무 어리지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보고 웃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왜 그래요? 저는 고등학생 때도 연애를 안 했어요. 고등학생 때 연애를 안 했어요? 왜요? 수능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보잖아요? 1학년이나 2학년 때는 연애 못 했어요? 환 씨는 영국에서 학교 다녀서 몰라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를 해요. 잠 제대로 못 자고 친구들도 못 만나요. 그런 상황에서 연애를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안나 씨, 첫사랑은 언제였어요? 안나 씨의 첫사랑은 누구였어요? 제 첫사랑이요? 우리 아빠요. 네? 아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빠는 딸의 첫사랑이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왜 딸의 첫사랑은 아빠예요? 아빠는 처음으로 딸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남자니까요. 아, 그런데 제 말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제 말은 가족이 아닌 남자요. 아, 그런데 사실 첫사랑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사귄 사람이 첫사랑이에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궁금하거나 외로워서 연애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첫사랑이 첫 연애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처음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첫사랑이에요? 아, 저 사람 잘생겼다. 아, 저 사람 똑똑하다. 그런 관심이요. 아니요, 첫사랑은 그냥 관심이 아니에요. 첫사랑은 정말 깊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깊이 좋아하는 마음이요? 네,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해요. 그 사람 얼굴을 계속 보고 싶고, 그 사람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떨려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밤에 잠 못 자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대학교 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OT 때 선배를 처음 만났어요. 선배는 잘생기고 따뜻하고 똑똑했어요. 선배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웃어줬어요.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선배가 대학교 생활에 대해 많이 알려줬어요. 우리 밤새 카톡하면서 가까워졌어요. 주말에도 선배와 계속 연락하고 싶어서 휴대폰만 봤어요. 휴대폰 알림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 제가 선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선배랑 사귀었어요? 네, 사귀었어요. 예전에 벚꽃 에피소드 때 말했잖아요.
그 선배랑 벚꽃 데이트를 했고 선배가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사귀었어요. 그럼 그 선배가 안나 씨의 첫사랑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헤어진 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은 편해야 하잖아요.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나를 사랑해야 해요. 맞아요. 서로의 장점이랑 단점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랑 사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어땠어요? 제가 화장을 안 하면 화장하면 더 예쁘다 라고 했어요. 제가 크게 웃으면 여성스럽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제 진짜 자신을 못 보여줬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힘들었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괜찮아요, 안나 씨. 첫사랑은 항상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알아요. 그럼 환 씨는요? 환 씨의 첫사랑은 어땠어요? 아름다웠어요? 제 첫사랑도 아팠어요. 아, 진짜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도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짝사랑이었어요? 네, 짝사랑이었어요. 왜 환 씨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보면 항상 웃어줬어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저랑 자주 이야기했어요. 가끔 작은 선물도 줬어요. 안 좋아하는데 왜 그랬어요? 제 친구를 좋아했으니까요. 제 친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저랑 친해졌어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네 친구 지금 여자친구 있어? 네 친구는 어떤 여자를 좋아해? 네 친구는 주말에 보통 뭐 해? 그리고 제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노래도 물어봤어요. 진짜요? 네. 저랑 같이 있을 때 항상 제 친구 이야기만 했어요. 그 여자에게 저는 그냥 도와주는 착한 친구였어요. 아, 진짜 많이 아팠겠어요. 그 여자는 환 씨의 마음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 안 한 거 후회했어요?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는다. 환 씨도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뜻이에요? 그 여자를 아직도 좋아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못 잊는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좋아하고 마음에 남아있다는 뜻이면 당연히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제 친구랑 사귀고 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도 만났어요. 그런데 배운 것을 못 잊는다는 뜻이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픈 첫사랑 때문에 배운 게 있잖아요. 여자가 저한테 잘해줘도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해도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픈 경험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 여자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요. 네? 제가 걱정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안나 씨와 제가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첫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땠어요? 아팠어요? 아니면 아름다웠어요? 첫사랑은 못 잊는다고 생각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환 씨. 안녕하세요, 안나 씨. 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나 씨의 뱃소리예요? 아, 네, 죄송해요. 저는 아침부터 못 먹었어요. 아침이랑 점심을 아직 안 먹었어요? 네, 아직 안 먹었어요. 왜요? 점심은 바빠서 못 먹었어요. 아침은 원래 안 먹어요. 안나 씨는 매일 아침을 안 먹어요? 네,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아침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네? 진짜요?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환 씨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침을 꼭 먹어야 해요. 와, 우리 정말 다르네요. 네, 왜 그럴까요? 생활 습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환 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네, 저는 아침형이에요.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해요. 운동하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침을 먹어야 해요. 저랑 완전 다르네요.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침을 안 먹고 바로 출근 준비를 해요. 아침을 안 먹으면 회사에서 일할 때 안 힘들어요? 네, 안 힘들어요. 저에게는 힘들 것 같아요. 힘이 없을 것 같고 집중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익숙해서 안 힘들어요. 안나 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침을 안 먹었어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아침을 항상 먹었어요. 학교 가기 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식탁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아침을 안 먹었어요? 대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대학교 때요? 그때 왜 아침 식사 습관이 바뀌었어요? 학교 생활이 바뀌었으니까요. 대학교 수업은 고등학교 수업보다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늦게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면 아침도 늦게 먹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침을 점심시간에 먹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점심 먹는 거네요. 네, 아침을 안 먹고 그냥 점심을 먹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침 시간과 점심 시간 사이에 먹는 거예요. 브런치요? 브런치는 한국어로 아점이라고 해요. 아점, 아침, 점심. 아점이요? 보통 그냥 브런치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브런치 카페를 많이 봤거든요. 브런치와 아점은 조금 달라요. 의미가 비슷한데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가 달라요? 브런치는 서양식 식사예요. 보통 예쁜 카페에서 먹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팬케이크, 샐러드, 커피 같은 걸 먹어요. 아점은요? 한국식이에요? 맞아요. 한국 음식을 먹고 보통 집에서 먹어요. 그렇군요. 안나 씨는 아점을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점심시간에 먹는 것보다 아점을 먹는 걸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왜요? 아점은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아요. 시간이 딱 좋아요. 그럼 안나 씨는 아점을 자주 먹어요? 보통 주말에만 아점을 먹어요. 10시나 11시에 일어나서 아점을 먹어요. 아점을 먹으면 점심을 안 먹죠? 네, 점심을 안 먹고 오후에 그냥 저녁을 먹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주말에만 아점을 먹어요? 평일에는 왜 안 먹어요? 평일에는 일해야 하잖아요. 10시나 11시에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점심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배고프면 어떡해요? 그래도 점심시간까지 참아요? 네, 일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참아야 해요. 아니면 가볍게 빵을 먹어요. 빵이요? 빵을 먹으면 그냥 아점을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빵은 식사가 아니죠. 빵은 그냥 간식이에요. 저한테는 빵이 식사인데요. 저는 아침 식사로 빵을 자주 먹어요. 환 씨는 영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식사에 밥이 꼭 있어야 해요. 빵은 그냥 간식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아침으로 뭘 먹어요? 한국의 아침 식사는 보통 밥이랑 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이 정말 중요해요. 국은 따뜻하고 속이 편해서 아침에 먹기 좋아요. 밥과 국만 먹어요? 아니요, 반찬도 먹어요. 한국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있잖아요. 안나 씨는 보통 무슨 반찬을 먹어요? 저는 김치랑 나물 반찬을 좋아해요. 아, 저도 좋아해요. 근데 안나 씨, 아침에는 치킨이나 고기 같은 것을 잘 안 먹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치킨이나 고기 요리를 잘 안 먹어요. 왜요? 아침에 먹기에는 좀 무거워요. 치킨이랑 고기 요리는 보통 점심이나 저녁에 먹어요. 그럼 아침에 단백질을 아예 안 먹어요? 먹어요. 근데 무거운 요리는 아니에요. 보통 생선구이나 계란 요리를 먹어요. 아니면 고기가 국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소고기 무국이 있어요. 소고기와 무가 들어가는 국이에요. 아, 네, 알아요. 근데 국을 요리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침에 바쁘거나 시간이 없을 때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뭘 먹어요? 간단한 한국 아침 음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이랑 김치볶음밥이에요. 만들기 쉽고 빨라요. 요리할 시간이 진짜 없을 때는요? 그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요. 아, 삼각김밥은 싸고 편리하고 맛있어요. 맞아요. 근데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배고파요.
오늘 팟캐스트는 이제 마무리할까요? 그래요. 오늘은 안나 씨와 제가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보통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으면 보통 뭘 먹어요? 아침을 안 먹으면 아점을 먹어요? 빵은 식사예요, 간식이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나 씨. 안녕하세요, 환 씨. 안나 씨는 지금 급해요? 이 팟캐스트 끝나고 할 일이 있어요? 제가요? 없어요. 왜 물어봐요? 아니요, 그냥 우리 아까 지하철역에서 같이 걸어왔잖아요. 안나 씨는 너무 빨리 걸었어요. 제가 빠르다고요? 네, 너무 빨랐어요. 급한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급한 일이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걸었어요. 그럼 평소에 빨리 걸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빨리 걸어요. 환 씨는 천천히 걸어요? 안나 씨랑 같이 있으면 천천히 걷고 싶어요. 네? 왜요? 천천히 걸으면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천천히 걸어요, 우리. 근데 지하철역에서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너무 천천히 걸으면 다른 사람들이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요? 한 씨는 빨리빨리 문화를 알아요? 아, 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해요. 맞죠? 네, 맞아요. 지하철역에서는 사람들이 빨리 걷고 싶고, 빨리 지하철을 타고 싶고, 빨리 도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천천히 걸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지하철을 자주 안 타서 몰라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네. 에스컬레이터 에티켓도 있어요. 걷는 사람은 왼쪽에 있고, 서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어요. 아, 그건 알아요. 근데 사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으면 위험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정부도 에스컬레이터에서 걷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급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서 있지 않고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요. 사실 급하지 않을 때도 사람들이 그냥 빨리 걷지 않아요? 지하철 놓치는 걸 싫어해서요. 맞아요. 시간 아까워서요. 사실 저도 그래요. 다음 지하철이 금방 오지만 그래도 지하철을 놓치는 게 싫어요. 제일 먼저 오는 지하철을 타고 싶어요. 늦었을 때는 이해해요. 근데 시간이 많을 때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사실 에스컬레이터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탈 때도 빨리빨리 해요. 엘리베이터요? 어떻게요? 엘리베이터는 자동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어도 더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문을 빨리 닫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닫힘 버튼을 눌러요. 아, 맞다.
안나 씨가 말하니까 이제 기억나요. 저는 자주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문이 이미 닫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닫았어요? 네, 닫았어요. 그 사람이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문이 바로 닫혔어요. 아마 환시를 못 봐서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문을 빨리 닫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이면 기다려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안나 씨,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요? 빨리빨리 문화는 어떻게 생겼어요? 빨리빨리 문화는 옛날에 생긴 것 같아요. 1950년대에 한국은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전쟁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다시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일해야 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이 많이 발전했군요. 네,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한국은 많이 발전했어요. 좋네요. 생각해보니까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좋은 것도 많네요. 뭐예요? 일단 한국은 인터넷이 정말 빨라요. 네, 인터넷이 빠르면 일도 빨리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느리면 사람들이 짜증나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국 배달은 진짜 빨라요. 아, 맞아요. 한국 배달은 진짜 빨라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빨라요. 네, 아마도요. 제가 영국에서 피자를 주문하면 보통 주문하고 샤워를 해요. 샤워가 끝나면 피자가 와요.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제가 샤워하고 있을 때 피자가 와요. 너무 빨라요. 음식 배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밤 12시에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와, 진짜 좋네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좋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들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음식 배달이 빨리 도착하려면 음식을 빨리빨리 준비해야 해요. 배달 기사님도 빨리빨리 운전해야 해요. 맞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어떻게요? 학교에 빨리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고 빨리빨리 졸업해야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해요. 일도 빨리빨리 해야 해요.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그러면 또 빨리빨리 끝내야 해요. 끝이 없어요. 아, 너무 힘들죠? 네.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면 빨리빨리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빨리 낳고 키워야 해요. 모든 걸 빨리빨리 해요. 이 정도면 빨리빨리 죽겠어요. 아, 맞아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즐겁게 살지 않아요. 맞아요. 환 씨도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영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안나 씨만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부담을 많이 느껴요. 부담이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카페에서 주문할 때 빨리빨리 주문해야 해요. 빨리 안 하면 뒤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면 빨리 계산하고 내려야 해요. 빨리 안 하면 기사님한테 미안해요. 아, 그런 부담이 있군요. 그럼 한 씨는 빨리빨리 문화를 싫어해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게 꼭 빨리 일하는 뜻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좀 더 천천히 살고 싶어요. 네, 해보세요, 안나 씨. 저랑 같이요. 네. 그럼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할까요? 그래요. 오늘은 안나 씨와 제가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은 빨리빨리 문화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환 씨. 안녕하세요, 안나 씨. 환 씨, 어제 공항에 갔어요? 네, 갔어요. 제 가족이 다시 영국에 갔어요. 그래서 공항에 같이 갔어요. 아, 그렇군요. 공항은 진짜 특별한 장소인 것 같아요. 특별한 장소요? 왜요? 공항에는 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헤어지는 장소인데 다시 만나는 장소예요. 공항에서 슬픔을 느끼고 기쁨도 느껴요. 아, 맞아요. 제 가족이 영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공항에 데리러 갔어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헤어질 때는요? 헤어질 때는 슬펐어요. 같은 공항인데 감정이 완전 달랐어요. 맞아요. 올 때와 갈 때가 다르죠. 네, 환 씨는 2년 전에 영국에서 한국에 왔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너무 긴장했어요. 저는 영국에서 자랐잖아요.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국에 온 거잖아요. 그것도 걱정했어요? 네, 걱정했어요. 그런데 걱정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꿈을 이루려고 한국에 왔으니까요. 와, 멋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공항은 문 같지 않아요? 옛날 삶과 새로운 삶 사이의 문이요. 아, 맞아요. 인생이 바뀌는 장소 같아요. 네. 그럼 안나 씨는요? 안나 씨는 공항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았어요. 공항에 가면 보통 여행 갈 때 가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문보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여행 가려고 공항에 갈 때 기분이 어때요? 기뻐요.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가면 행복하고 신나요. 그런데 혼자 외국 여행 가면 여러 감정을 느껴요. 어떤 감정이요? 일단 공항에 가는 길에서 너무 설레요. 와, 여행 가니까 너무 좋다.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좀 긴장하고 떨려요. 외국에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여행 가면 긴장할 수 있죠. 네, 긴장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 공항에 도착할 때 또 다른 감정을 느껴요. 어떤 감정이요? 약간 자랑스러워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내가 해냈다 라는 생각도 해요. 기분이 최고예요. 아, 맞아요. 그런 감정을 알아요. 공항은 진짜 많은 감정을 느끼는 곳이에요. 네, 그나저나 안나 씨, 공항에서 운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요? 언제요? 친한 친구가 유학 갔을 때요. 공항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아, 친구가 멀리 가니까 많이 슬펐겠네요. 네, 비행기가 떠날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한 씨는 운 적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하지만 어제 공항에서 우는 사람을 봤어요. 진짜요? 어떤 사람이요? 젊은 커플이었어요. 남자가 해외로 일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슬프네요.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맞아요. 진짜 드라마 같았어요. 한국 드라마에는 공항이 자주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자주 봤어요. 보통 남자가 공항으로 열심히 달려가요. 그리고 떠나는 여자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가지 마 라고 해요.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 가지 마. 이렇게 말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안나 씨, 공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구요?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은 공항을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일하는 곳이니까요. 네. 회사원들이 회사에 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공항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분들에게는 공항이 회사예요. 맞아요. 제 언니 같은 사람들이요. 안나 씨의 언니요? 네, 제 언니가 승무원이잖아요. 전에 직업 이야기할 때 말했어요. 아, 맞다. 안나 씨의 언니가 승무원이군요. 그럼 언니가 공항을 싫어해요? 처음에는 정말 기쁘고 설레요. 승무원이 언니의 꿈이었으니까요. 지금은요? 지금은 예전보다 덜 설레 보여요. 피곤해 보이고 표정이 가고 싶지 않아 같아요. 너무 자주 가니까요? 네. 보통 사람들은 여행하러 가지만 언니는 일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렇군요. 네. 오늘 공항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오늘 팟캐스트는 이제 마무리할까요? 그래요. 오늘은 안나 씨와 제가 공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항을 어떻게 생각해요? 공항에 갈 때 어떤 감정을 느껴요? 공항에서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어요? 공항에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환 씨. 안녕하세요, 안나 씨. 환 씨, 살목지 알아요? 산낙지요? 알죠. 아니요, 산낙지가 아니에요. 살목지예요. 살목지요? 그게 뭐예요? 충청북도에 있는 한 장소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요. 왜요? 어떤 장소예요? 무서운 장소예요. 귀신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귀신이요? 사람들이 왜 그런 장소에 가요? 살목지가 공포 영화에 나와요. 그 공포 영화를 본 사람들이 직접 무서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목지에 가요. 거기에는 어떤 귀신이 있어요? 물귀신이요. 물귀신이요? 살목지는 강이에요? 아니요, 연못이에요. 연못. 밤에 연못 근처를 걸으면 귀신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 귀신은 사람들을 물속으로 데려가요. 와, 진짜 무섭다.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가 긴 여자 귀신이에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아까 물귀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물에서 머리만 보여요? 네, 맞아요. 물 위에 긴 머리가 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죠? 네, 너무 무서워요. 예전에 이런 귀신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유로 귀신이라고 해요. 자유로 귀신이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귀신이에요? 자유로는 서울이랑 파주 사이에 있는 큰 도로예요. 밤에 거기에서 운전하면 도로 옆에 여자가 있어요. 멀리에서 보면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면 선글라스가 아니에요. 아, 이제 기억나요. 선글라스가 아니고 눈이죠? 눈이 다 까만색이죠? 아니에요. 눈이 없어요. 그냥 까만 구멍이에요. 아, 맞다. 눈이 없고 까만 구멍만 있군요. 네, 너무 무서워요. 달걀 귀신이 생각나요. 안나 씨는 달걀 귀신을 알아요? 네, 알아요.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죠? 맞아요. 얼굴이 달걀 같아서 달걀 귀신이라고 불러요. 환 씨는 영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달걀 귀신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요? 달걀 귀신은 산이나 숲에 있잖아요. 제가 등산할 때 친구가 알려줬어요. 혼자 등산했어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아,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귀신들은요. 살목지 물귀신, 자유로 귀신, 그리고 달걀 귀신. 다 특별한 곳에 있어요. 그런 곳들은 멀어요. 거기 가면 무섭지만 안 가면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그렇네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도시에서 나타나는 귀신이요. 집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요. 아, 맞아요. 빨간 마스크 같은 귀신이요. 빨간 마스크 귀신이요? 그게 또 뭐예요? 한 씨는 영국에 살아서 모를 수도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야기예요. 일본에서도 유명해요. 어떤 귀신이에요? 귀신이 빨간 마스크를 써요. 혼자 있는 학생에게 물어봐요. 나 예뻐?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바로 죽어요. 네 라고 대답하면 귀신이 마스크를 벗어요. 그리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무서운 얼굴이 보여요.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어요. 와, 진짜 무섭다. 네,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이래도 예뻐? 예쁘다고 하면 학생의 입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 귀신이 학교에서 나타나요? 네, 특히 여자 화장실에서요. 그리고 조용한 길에서도 나타나요. 와, 학생들이 많이 무섭겠어요. 네, 안나 씨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안 무서웠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빨간 마스크 귀신은 옛날 이야기예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유명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 귀신은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비주얼이 강해요. 물 위에 떠 있는 긴 머리, 눈, 코, 입이 없는 귀신, 그리고 입이 귀까지 찢어진 귀신. 진짜 창의적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안 그래요? 영국에서는 비주얼보다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더 무서워요? 네, 영국에는 옛날 성이나 건물이 많잖아요. 그런 건물에 혼자 있으면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비주얼은요? 별로 안 무서워요? 영국 귀신은 보통 실루엣처럼 나타나요. 아니면 옛날 옷을 입은 사람이요. 그리고 군인 귀신도 있어요. 군인 귀신이요? 그럼 군인 옷을 입어요? 네, 군인 옷을 입어요. 환 씨는 뭐가 더 무서워요? 옛날 귀신이요? 요즘 귀신이요? 요즘 귀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청바지를 입고 에어팟을 끼는 귀신이에요? 아니에요. 제 말은 요즘에 일어나는 무서운 이야기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배달 귀신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늦은 밤에 배달 기사가 아파트로 음식을 배달하러 가요. 분위기가 춥고 어두웠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때 문이 조금 열리고 하얀 손이 나와요. 그 손이 음식을 가져가고 돈을 줘요. 그리고요. 다음 날 기사가 돈을 확인해요. 그런데 진짜 돈이 아니라 종이였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다시 그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어요. 아, 저도 아파트 귀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아파트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위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와, 진짜 무섭다.
다행히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요. 한 씨는 아파트에서 살죠? 네,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그럼 조심하세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귀신을 안 믿어요. 안나 씨는 믿어요? 저도 사실 안 믿는데, 그래도 무서워요. 안나 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아, 한 씨, 자꾸 이럴 거면 귀신도 설레겠어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안나 씨와 제가 귀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귀신이 무서워요?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귀신이 유명해요? 실제로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귀신이 진짜 있다고 믿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대화 재미있었죠?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